게이트볼장 이용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사유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잖아요. 이번 4.15 총선에서 선출된 당선인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녹번천 복개하천 복원 공약을 살펴봅니다. 또 주차 공간도 확보해서 주차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친생태적, 친교통적 그런 보고. 양천구가 안양천 해마루 축구장을 자동차 극장으로 만들어 뮤지컬 공연 영상을 상영합니다. 은평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박세은 은평구 의원이 구의회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박세은 의원은 21일 열린 은평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 주요 인사를 임명할 때 은평구의회의 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명해 공단과 재단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 박 의원은 과거 주요 인사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 기관장은 단체장이 추천하는 퇴직 공무원이나 선거 공신자들로 채워져 낙하산 인사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온 바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기에 경영의 적합성을 따지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방만한 경영으로 여러 지적사항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정남형 의원은 불광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불광천에 포토존을 설치할 경우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은평구의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불광천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린다면 자연스럽게 문화와 관광의 은평으로 자리매김하고 홍보도 동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평갑 박주민 의원의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손성혜 기자, 박주민 의원의 재선 성공은 사실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망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득표율 전국 1등을 목표로 선거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선거 결과 서울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됐습니다. 네, 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만큼 선거 기간에 내세웠던 공약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실행에 옮겨나갈지 관심인데요. 오늘 살펴본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녹번천 복개하천 복원 공약입니다. 현재 복개해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건데요. 박 의원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 구간을 맑고 깨끗한 물 흐르게 만들고 또 양쪽에 차로를 보존시켜서 교통소통에 문제도 없고 또 주차 공간도 확보해서 주차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친생태적, 친교통적 그런 복원을. 네, 박주민 의원이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이 녹번천의 구간은 정확히 어딘가요? 네, 녹번천 전체 구간은 한 2.2km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응암역 신사 오거리에서 역촌역 사이에 약 1.1km 구간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이 현재 6차선 도로입니다. 그 아래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건데요. 교통을 위해서 콘크리트로 덮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도로로 이용 중인 구간을 하천을 복원해서 청계천이나 불광천 같은 도심 속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도심 속에 휴식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집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생기면은 당연히 반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좋은 공약인 것 같은데 이런 공약을 좀 내세우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천이 복원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 물길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도시 온도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혁신파크에 조성될 예정인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와 연계해서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만 복원 구간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차도가 줄어들 경우에 차량 정체나 차량 운행 불편을 걱정하는 의견입니다. 박 의원은 이런 걱정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응암역과 역촌역을 연결한 이 우회도로가 있어서요. 서울시의 1차 조사에서도 교통량이 별로 없고 우회도로가 있어서 복원해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복원한 천 양옆에 그 도로 소통을 위한 도로를 잔존시키고요. 네. 이 녹번천 복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체는 당연히 서울시가 될 텐데 방금 들어보니까 복원을 해도 괜찮겠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서울시가 타당성 검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도에 하천관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2015년까지 서울의 복개 하천을 복원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고요. 여기에 녹번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박 의원의 얘긴처럼 복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타당성 검토까지 1차 한 상태인 건데요. 녹번천의 경우 이제 복원은 가능하지만 6차선 도로다 보니까 주변 교통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사업 추진 여부나 시행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당시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이 하천 복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2018년도에 서울시가 하천 복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예. 그러면서 복개 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현재는 착수한 상태인데요. 용역 결과는 오는 6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과거 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2004년도 이전에 몇 개 됐었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지났고 주변 여건도 많이 변했고 사업도 다 지지부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복개하천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과거 타당성 검토에서 복원 가능 하천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용역에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좀 덧붙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하천 복원이 또 주변 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주변 재개발 사업과 연동해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등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하천에 대한 복원 계획을 좀 판단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걸로 기대가 되는 이 녹번천 복원 사업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계속 전해주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고 또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아쉬움까지 더해지다 보니 이번 21대 총선에서 선출된 당선인들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번 총선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뭘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응암 3동 마을활동가이자 마을연구소 3터의 소장인 김미영 소장 연결해서 들어보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적인 관심 속에 이번 21대 총선이 마무리됐죠.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선택이 여당에게는 굉장히 이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또 야당에게는 국민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리고 또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가 좀 되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보내온 관심과 애정 또 그리고 그 지지가 실망과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결과로 또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된 민심이 좀 권력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시급히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 또 그리고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지역은 기존에 이제 의원이 당선이 되셨거든요. 이제 박주민 의원은 워낙에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라 크게 이변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 전 국회에서 사실 중앙의 일들을 조금 많이 보시느라 너무 바쁘신 것도 있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지역의 주민들과 더 호흡하는 모습을 조금 많이 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국면 이후에 이제 일상을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좀 저희 그 박주민 의원이 더 많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문을 더 많이 자주 열어주시고 또 눈도 더 자주 맞춰주시고 또 현안에 대한 그 주민들의 생각에 귀도 많이 기울여 주시는 게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그런 발걸음들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게 이제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지금 응암 3동에서 마을 활동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이 좀 마을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하거나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마을 정책으로서 이제 주민들을 지원하는 마을 지원 사업들은 보통 이제 연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고 또 1년간 실행의 단계들을 거쳐서 연말에 결과물들을 좀 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지를 못했어요. 어느 때보다 사실 올해는 그 좀 열린 사고, 유한 사고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행정의 틀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현장의 상황들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하반기에 이제 주민들이 그 역할들, 활동들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좀 더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장과 밀접하게 좀 소통해서 행정의 체계 속에서만 이제 고집 부리지 않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변화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국회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기대 그리고 불안이 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될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좀 제언하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올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힘든 해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아직도 그 힘듦이 언제 끝날지 사실은 계획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상으로 사실은 주민들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모쪼록 새로운 국회는 사실 가장 먼저 국민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뽑아준 지역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선되고 나니 지역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당선되고 나니 더 이상 이제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보지 않고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없지 않았거든요. 그것처럼 당선되기 전에 걸었던 공약들, 그거는 이제 국민들과 함께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약속들을 꼭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은 사실은 당을 떠나서 국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조금 고려해서 정책들이 좀 빠르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뭐 긴급 재난 지원금이나 아니면 N번방의 문제들 그리고 또 세월호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숙제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약속한 것들을 꼭 지켜주시고 모쪼록 이제 우리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내걸었던 공약 21대 국회에서는 잘 지켜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1년 전 용왕산 근린공원의 스포츠 공간 이용을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1년이 지난 후 현장을 방문했더니 일부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또 다른 갈등이 생긴 모습입니다.
급기야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게이트볼장의 문을 걸어 잠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스포츠 연습장 공동 이용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이 비어 있을 때 반려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1년 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새로운 임시 공간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겁니다. 하지만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이 비어있는 시간에 반려견을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먼지도 나고 그러니까 조금씩 들어가시려고 그러나 봐요. 게이트볼 협회 주민들은 천으로 된 방어망을 덧붙이고 게이트볼장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도 써붙였습니다. 개들이 한 40마리, 몇십 마리씩 다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난리를 치고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날 와서 그거 다 청소해야 되고. 문제는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을 소수의 주민이 사유화해 시설 이용을 자유롭게 못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잖아요. 못 놀겠다. 그러고 간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걸어 잠그는 거는 조금 이게 진짜 그야말로 개인의 공유물 같이 자기네의 어떤 사유물 같이 그런 거는 조금 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잠그는 거.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리소에서 뚜렷하게 해주면 되죠. 이거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관할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조잔디로 돼 있거든요. 그런 시설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제 출입문을 이제 통제할 수는 있는데 게이트볼 이용하신 분은 한정적이라 보여지거든요. 그 상시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답변하고. 그러면서 반려견 임시 활동 공간에 조만간 인조잔디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더불어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운영합니다. 구는 당초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명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최대 4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지원하는 업종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큰 관광사업과 숙박, 음식점업, 기술 창업기업 등입니다. 구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루당 25,000원,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양천구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자동차 극장, 뮤지컬과 공연 영상을 상영합니다. 양천구는 안양천 해마로 축구장 자동차 극장에서 뮤지컬 웃는 남자와 현대무용 스윙 공연 영상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예약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양천구는 차량 100대가 선착순으로 입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부채 통합 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금융권 대출 상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사례가 대량으로 발견됐다며 불법 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불법 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정책 서민 자금을 거론하거나 은행 이름을 도용한 허위 과장 광고 등입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관련 피해 신고는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다산 콜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